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체에서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기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같은 필수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필수라고 하니까 주입식 교육을 받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필수 영양소를 처음 연구하고 이것을 밝혀낸 학자들 입장에서는 인체가 스스로 합성을 못하고 외부에서 섭취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필수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뿐이지, 인체 세포 입장에서는 그거 나한테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조금만 필요하고 외부에 지천에 깔려 있어서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야. 인체 진화적 입장에서 이런 정도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필수 영양소라는 거죠. 즉, 세포가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중요도 사이에서 중요하다고 해도 먼저 효율성을 선택하면서 진화해 왔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다시 고민들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인체 3차원 구조를 이루는 데 중요한 단백질 구조에서 ECM 구조를 이루는 콜라겐도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 같은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고요. 인체 전체 비율을 보면 비필수 아미노산이 무려 60% 정도 차지하고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필수 아미노산이 겨우 35% 내외, 준필수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진화 관점에서 보면 생물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는데요. 인체 입장에서는 많은 양이 필요하고 또 합성하기 쉬운 아미노산을 비필수로 선택한 것이고, 스스로 합성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면 외주에 맡겨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율성을 선택하면서 진화해 온 것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라이신, 트립토판,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인체에서 합성하려면 경로가 길고 복잡하고 효소 여러 개가 필요하고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합성하려면 ATP가 많이 소모되고 대사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진화적 효율성으로 외부에서 먹어서 조달하자, 이렇게 된 거고, 동시에 외부에서 못 먹을 때도 있으니까 비율은 너무 높게 차지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9개의 필수 아미노산은 계란, 육류, 생선, 콩 이런 음식들을 정상적으로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 9종이 대부분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3끼 식사를 하면 충분히 보충이 가능하고 인체에서 그 총량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필수라는 단어를 축소 인지하는 것이 진화적 관점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효율성 측면에서 진화한 것이라는 것을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산소는 인체가 살아가는데 필수 영양소보다도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데도 횡격막과 늑간근 같은 가슴 부분 근육들이 정상적으로 수축과 이완만 한다면 산소는 천지에 깔려있기 때문에 인체 내에 따로 산소 저장통을 만들 필요가 없는 진화적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몇 개의 단순한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산소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면 산소 저장통이라는 장기를 필수적으로 갖추었을 것입니다. 간, 심, 비폐, 신, 산소통 이런 식으로요. 결국 인체는 효율성 측면에서 선택하면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사를 한다면
필수 영양소는 영양소 처방의 1순위를 차지할 필요는 없겠다는, 또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다면 산소 처방이 1순위를 차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것이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해독과 인체에서 비율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 영양소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근래 몇 년 사이에 학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필수 지방산 알파 리놀렌산과 리놀레산을 무척 강조했어요. 그러나 실제 써보면 필수 지방산의 효과가 생각보다 덜 나옵니다. 그 이유는 고체 필수 지방산 알파 리놀렌산과 리놀레산은 대사될 때 같은 델타 6 불포화 효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합니다. 그러나 인체 구조상 알파 리놀렌산은 EPA를 거쳐 DHA로 되기 때문에 리놀레산이 바로 아라키돈산으로 가는 과정보다 험난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전환율이 1 내지 5% 이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죠. 즉 필수 지방산은 소량만 필요하도록 진화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식사를 한다면 필수 아미노산처럼, 정상적인 호흡만 한다면 산소처럼, 정상적인 식사를 한다면 필수 지방산이 영양 처방의 1순위로는 비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표에서도 보는 것처럼 식물성 지방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올레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지방산은 올리브유가 1순위이고 그 다음 비율대로 먹는 것이 세포막 구성 비율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 지중해 식단에서 증명되었죠.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